본격적인 겨울 한파가 시작됐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해안 지역에도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제주 전국체전의 승마 경기장이 인천으로 변경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새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타협하면서 예산 갈등은 없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도의원 정수와 교육위원 폐지 여부를 내년 3월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도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떨어진 데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를 떨어뜨렸는데요. 내일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 해안 지역에도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바람이 불며 더 쌀쌀해진 날씨.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까지 써보지만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7도 이상 낮은 6도 안팎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도 7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7m의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추워진 것 같아요. 날씨가 딱 겨울 느낌이 왔다는 겨울이 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올해 겨울 중에서 오늘이 제일 추운 것 같아요. 느낌이.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도 공항의 폭설로 항공기 8편이 결항됐습니다.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대조기를 맞아 해수면이 3m가량 높아진 가운데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소형 여객선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 해안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제주도 쪽으로 해서 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제주도 지역에는 오후 들면서 산간에 눈이 날리는 지역이 있겠고요. 밤이 되면서는 해안가 쪽에도 진눈깨비가 날리는 날씨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3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2년 전 제주 전국체전의 승마 경기장이 갑작스럽게 인천으로 변경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벌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도와 승마협회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제주 전국체전 당시 승마 경기가 치러졌던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 대회 8일 전 제주에서 이곳으로 경기장이 바뀌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경기장 변경은 전국체육대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조직위원회인 제주도가 대회 석 달 전까지 추진해야 하지만 승마협회가 제주도의 동의도 없이 체육회에 요청했고 체육회는 체전 8일 전에 승인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정유라 씨를 위해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가 이제 개최게 되게 되면 그 문제를 다시 집중적으로 문체부 조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완 대책을 좀 요구하고요. 제주도는 현재 대한체육회와 승마협회를 상대로 2심이 진행 중인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압이 드러날 경우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한 최순실의 형사, 민사 책임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소송 내지는 추가 고발 수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했던 제주도.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지하수 관장을 매각한 혐의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인인 51살 홍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4년 서귀포시 색달동 야구인의 마을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마을 공동재산인 지하수 관장까지 임의대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홍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갈등이 되풀이됐었는데요. 올해는 도의회가 신규 사업의 예산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큰 갈등 없이 새 예산이 처리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새 예산안은 4조 4,500억 원 규모. 도의회는 이 가운데 257억 원을 삭감해 120억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37억 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 스마트 관광 구축비 20억 원과 전기차 보조금 12억 원, 문예재단 운영비 6억 원 등이 삭감돼 도로 확포장과 독거노인 지원비 등의 증액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예산을 부동의했던 원희룡 지사가 도의회 수정안을 모두 수용하면서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예산 갈등은 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근본 가치를 지키면서 질 높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기회에 우리 기반 시설과 우리 제주도의 여러 여건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모두 힘을 합쳐주시고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힘을 합쳐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갈등에 따른 도민 여론을 의식한 듯 도의회 역시 증액 사업비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제주도가 부동의를 고집한 일부 예산은 수용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을 최소화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부동의 예산이 없도록 또 이제 그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예산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석 달치인 114억 원이 증액됐고 이성문 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제주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앞두고 제주도의회에서 4.3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4.3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의원 41명의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도의원 11명으로 구성되는 4.3 특위는 1년 한시기구로 4.3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정부에 건의하고 4.3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년 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인 도의원 정수 조정과 교육위원 존폐 여부가 내년 3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획정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현재 분구가 불가피한 곳은 두 군데입니다. 사면과 봉계, 아라동은 51,900여 명, 3도 1, 2동과 오라동은 35,400여 명으로 헌법재판소가 정한 제주 지역 도의원 선거구 상한선 35,300여 명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은 도의원 정수를 41명, 교육위원은 5명으로 못 박았고 비례대표도 의원 정수의 20% 이상으로 규정돼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방선거 6개월 전인 내년 12월.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법 개정이 필요한 도의원 정수 조정과 비례대표 축소, 교육위원 존폐 여부는 내년 3월까지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충분한 여유 기간을 두고 매듭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우선 발표를 하고 반영될 사안은 3월 말까지 결정을 하자. 그래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난 2014년에도 제주시 군안마을의 선거구 조정을 놓고 정당 간의 입장이 엇갈려 도의회가 부결시킨 전례가 있어 교육위원 폐지 등 첨예한 문제를 놓고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행사가 오늘 어머니 숨비소리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고령 해녀 직접 지불제 시행과 신규 해녀 양성 등 해녀 지원 대책을 제시했고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축사를 통해 해녀 문화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 바다를 사랑하고 후배 해녀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제주 해녀 헌장 선포식과 함께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도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4.3 유족회는 오늘 제주도 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 70%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제주 4.3의 축소와 왜곡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원천 무효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시작부터 반대해왔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 오라동 주민들과 조설대 애국 선구자 후손들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황용해 청장이 최근 자신들을 조설대 경모식을 하면서 애국지사를 사칭하는 범죄인으로 비유했다며 명예회복을 위한 사과와 함께 조설대의 위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번 주말에도 열립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은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제9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촛불 집회에서는 3분 발언대와 시민합창단 공연 등이 마련되고 광양 사거리에서 옛 세무서 사거리까지 거리 행진을 하면서 대형 현수막 찍기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성구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제주에너지공사 제3대 사장 공모에 한 명이 단독 응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빠르면 내일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고 사장 선임은 내년 1월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 상임이사 공모에는 10명이 응모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